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수로 공부하는 법을 좀 배우시겠습니다. 한자는 부수가 뜬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풀초가 들어간 한자들을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풀초가 들어간 한자 정말 많습니다. 몇 자나 될 것 같아요? 최소 50자는 넘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4번에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자에서 부수는 뜬 역할을 합니다. 풀초가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식물의 명칭이 들어간 한자들을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식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풀초가 들어간 한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모아서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어떤 자가 있냐 보기 전에 그럼 풀초의 부수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풀초는 이렇게 씁니다. 풀 모양을 쓰죠. 오늘날은 쓰이지 않아요. 이자마는. 그런데 풀초라는 한자 자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풀초를 우리가 위에 이렇게 약자로 부수 변형을 해서 쓰는데요. 초자의 윗글자여서 항상 머리 부분에 오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두라고 부르죠. 획수는 4획과 3획인데요. 설명하고 한번 더 써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은 식물을 엄격하게 분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세균, 해조류, 균 종류들도 풀 부수를 붙여서 한자를 만듭니다. 생각나는 한자들 많죠? 버섯균 같은 게 대표적인 한자겠죠. 영지버섯 할 때 지초지라든지 또한 칡이나 등나무, 포도나무, 넝쿨식물도 풀, 식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풀초부수가 들어간 한자들은 또 땅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식물들도 다 이 풀초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풀초의 획순이 조금 특이한데요. 획순이 4획을 쓸 때도 있고 3획을 쓸 수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무조건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로 가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로를 먼저 써요. 세가 가세네. 세가 가세. 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세가 가네라고 외우시는데 세로 가로 세로가 서야 할 때 규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즘은 그냥 열십자처럼 쓰시죠? 그래도 괜찮고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쓰기도 하고요. 연결해서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맞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뭐 염려하지 않은 식을 써도 되는데 4획, 3획에서 굳이 정자 획수는 몇 획이냐? 당연히 4획입니다. 떨어져 쓰는 게 정상이고 총획수로 한자를 찾을 때는 풀초를 나눠서 4획으로 계산해야 총획수 획순에 5편에 등장을 하니까 떨어져 쓰는 게 정상인데 붙여져 써도 된다. 열십자처럼 쓰는데 굳이 규칙을 얘기하려면 세가 가세, 세로, 가로, 세로로 외우시면 되겠다. 이런 규칙을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자, 풀초 들어간 한자 오늘은 식물 이름을 좀 배우실 건데요. 자, 풀초, 치깔, 연꽃, 국화 이렇게 모두 풀초가 들어가면서 어떤 자가 결합하면서 발음을 다 줍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있어요. 콩쑥도 있고 창포창도 있고 부들포도 있고 쑥봉도 있고 인삼도 있습니다. 다 보셨던 거죠? 파초포, 생강강, 쪽남, 연꽃 그 다음 갈대로, 차조기소. 여기서 차조기를 깨어날소로 많이 아시는데 원래 식물 이름 차조기에서 오는 겁니다. 난초, 차다, 수유수, 수유유도 있겠고 포도 있겠고 포도도도 있겠네요. 모형 나무도 있겠고 무궁화 순도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등나무도 있고 버섯균도 있고 해조류인 바닷말도 있고 이끼 태까지도 다 풀초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이끼, 버섯, 파초, 미나리까지도 이렇게 식물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언뜻 보면 정말 그렇겠지 라고 하지만 한자를 또 우리가 읽고 쓰기까지 보고 어떤 한자의 예시들이나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오늘 34자 이름 어떤 것이 뜻이 풀이다. 풀초는 무조건 들어간다. 식물이니까 그다음 뒷부분에 한자가 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풀초라는 것은 여기에 이를 조자가 초 발음을 주는 걸로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발음 역할을 하는데 굳이 뜻을 좀 도와주자면 이르다 아침 일찍부터 풀싹이 나다, 아침 일찍에 풀싹이 뭐 자라다, 그래서 아침이나 이르다나 풀싹이 빨리 났다나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면 더 편하게 될 것 같고요. 풀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풀초면 벌초라든지 초가집할 때 초가가 되지만 초잡을 초라고 해서 처음을 잡다 해서 원고 초고할 때든지 초안을 잡자도 쓰는데 저는 이 2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초고나 초안을 쓸 때 처음 초를 생각하시는데 풀초를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식물이 자랄 때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풀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점점점 자라서 꽃도 되고 열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란 뜻이 있고요. 서체 이름할 때 초서할 때도 쓰고요. 시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싹 봄에 나야 그게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풀초만 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초잡다 처음이란 뜻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칡갈은 쉽습니다. 어찌 갈자가 갈자 발음 해주고요. 풀초가 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막 의미를 두시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아, 어찌갈이 발음 주고 앞에가 풀 줘서 칡갈이구나. 이렇게 형상사 법칙으로 하시면 쉽게 보십니다. 갈등, 갈근 이렇게 하는데 갈등 한자로 상당히 유명한 한자입니다. 칡과 등나무인데요. 다 넝쿨 식물인데 꼬아지면서 자라는 겁니다. 보통 칡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이는 성향이 있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꼬이는 성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꼬이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완전히 꽈배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꼬이고 꼬여서 풀기 힘든 상태를 갈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연꽃 하자는 하자가 하발음 주고 풀초가 연꽃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꽃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한자입니다. 짐을 짊어지다라는 짐하라는 뜻이 있어서 하역하다, 출하하다, 집하하다, 하물하다, 하선하다, 택배나 물류에 아주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연꽃 하자로만 아시기는 안 돼요. 연꽃 하자에서 왔지만 연꽃의 모양처럼 뭔가 이렇게 좀 들고 있는 짐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짐, 우리가 물건 짐, 그 짐하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연꽃연자는 진짜 연꽃만 씁니다. 아까 지마 같은 그런 뜻은 뜻이 않고 이을연자인데 꽃이 연목 깊숙이 진흙밭에 뿌리를 들고서 연결되다를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을연자를 써서 연근, 연화, 목련, 나무에 핀 연꽃같이 생긴 예쁜 꽃을 목련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저는 상당히 백목련도 좋아하는데 자목련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연꽃 한자입니다. 자, 풀초부수는 아주 그 뜻을 다 식물에 주고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풀초에다가 국화국의 이 국자는 움켜뜰국 또는 움켜쥘국, 쌀을 한 움큼 이렇게 지었다는 한자에서 쌀미에다가 싸다만 집어넣어서 한자인데요. 국자 발음을 바로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한자 거의 국자니까요. 발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국화국입니다. 식물 중에서 예쁜 꽃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식물하면 풀초 들어간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콩숙자를 보시면 풀초 들어가고 아래가 숙발음 아제비 숙자인데요. 이 아제비 숙자는 원래 아제비, 작은아버지, 아저씨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 정말 더 뜻을 조금 깊이 파두면 이 아제비 숙자는 콩숙자라는 한자입니다. 콩숙, 원래가 콩숙인데 이게 아제비숙으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풀초를 추가해서 콩숙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콩숙은 이것만 썼대요. 우리 콩나물 그림을 그린 한자래요. 윗부분이 살짝 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 부분만 콩나물을 그린 건데 우리 콩나물 한 개만 그리면 콩 이렇게 잎이 있고 이렇게 줄기 있고 뿌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콩나물 하나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윗상자 쓰시고 아래 이렇게 뿌리를 그린 거래요. 그래서 콩 하나하나에 싹이 난 콩나물이 상당히 뭐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작은 아버지를 뜻했는데 식물로 쓸 때는 풀초를 붙여서 쓰고 있고요. 쑥맥 좀 볼까요? 우리 뭔가를 잘 못하면 아우 저 쑥맥이에요. 쑥맥이야 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건데요. 원래 쑥맥 불변이라는 말에서 오는 한자입니다. 콩숙자와 보리맥자여서 콩과 보리라는 뜻인데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할 정도로 좀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쑥맥인데 발음을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쑥맥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건데 원유래는 쑥맥에서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창포창은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요. 이렇게 창포, 강가에, 부들가에 있는 게 그 연못가에 있는 이 창포를 그린 건데, 창포하면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많이 보시죠? 창자가 발음해지고 또 풀초가 창포를 주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고, 포자도 부들포, 창포, 포자입니다. 다 또 풀초 들어갔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부들포 바로 했고요. 창포하고 좀 그림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부들 할 때 써요. 부들포를 좀 사진을 줬고 참고하시고, 창포, 포단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 부들을 갖다가 이걸로 방석을 만든대요. 그래서 둥글단이니까 둥근 방석을 이렇게 포단이라고 한다. 그림을 보시고 풀초 들어가서 그렇고, 강가에 하니까 물가에 자라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쉽죠? 또 볼게요. 쑥봉은 뭐 그림 없어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는 쑥인데요. 좀 조그마한 쑥이 아니라 길게 자라는 쑥으로 보시면 좋겠고, 풀초에 만날봉을 붙여서 쑥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금강산을 복례산이라고 하고요. 봉두남발이라고 해서 쑥처럼 흐트러진 머리를 뜻하게 합니다. 그 판소리에서 쑥 떼머리 이렇게 할 때도 그 쑥처럼 막 흐트러져 있는 머리를 뜻해요. 보통 쑥자가 들어가면 쑥이 희끗희끗하기 때문에 흰머리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봉두남발은 이렇게 쑥처럼 흐트러져 있는 머리, 남발,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삼삼사를 보시면 여기에 풀초 쓰시고 아래다가 석삼을 쓰셔서 정확히 인삼을 만들었네요. 삼발음 하고 있고요.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산에 살면 산삼, 인삼, 해삼 하는데, 제가 어디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인삼과 홍삼과 산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인이 그 한의사님한테 물어봤대요. 50년 된 산삼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한다. 살까요? 라고 했는데 한의사 선생님한테 문의를 한 거죠.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게요?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앵커도 왜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50년 정도, 100년 정도 됐다고 하면 이 산삼이 살아온 세월,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과연 그 산삼이 산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산삼은요, 상당히 햇볕도 많이 보지만 그늘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50년,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산삼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대요, 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산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정말 믿음이 갈 수 없는 판단이니 차라리 좋게 오랫동안 대놓고 재배했던 좋은 인삼을 먹어라 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좀 동의가 됐어요. 과연 정말 50년 동안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렇게 산삼이 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50년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산삼, 인삼, 그래서 정말 산삼이 50년, 100년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대요. 요즘은 자연도 많이 오염되고 기후변화도 많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 거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삼, 인삼, 해삼 이럴 때, 해삼,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 해삼 아시죠? 해산물. 네. 그 다음 파초파 그림을 좀 했는데요. 바나나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파초 단연초인데요. 바로 이제 아래 파초초에도 그림을 놓을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그림 보시고 파발음이 파발음하고 풀초가 파초를 주는 거죠. 넘겨보시면 바로 이렇게 파초초에 제가 넣어놨고요. 이런 식물 이름한테는 풀초 들어간다. 나머지가 발음한다.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생강강인데요. 생강도 뿌리 식물로 풀초 쓰시고, 땅속에 있기 때문에 밭전, 한일 직영강 써서 그 땅속에 있다는 걸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생강은 상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생강차 상당히 좋아하고, 요즘에는 대추하고 생강을 이렇게 갈아서 차를 마시는데 몸이 상당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상당히 뭐 이런 거 안 먹고 생강 냄새만 나시는데 몸에 좋다니까, 또 몸에 맞고 어른이 되니까 어찌 이런 건 찾아서 먹는지. 그렇죠. 생강 정말 땅에 있는 인삼보다도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자, 그 다음 쪽남인데요. 우리는 청출어람으로 유명하게 봤는데 제가 그림 하나 넣었는데 이게 쪽풀이에요. 이걸 갖다가 염색하면 남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람 발음하는 거 주의하시고 풀초 보시는데 남색할 때 쓰고요. 순자가 말하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구절에서 온 겁니다. 자,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쪽풀보다 푸르게 된다라는 말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좋아진다. 이런 풀색이었는데 염색하면 남색을 되니 얼마나 특이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스승한테 배워서 정말 대단한 제자가 나왔을 때 스승은 그거만큼 좋은 즐거움이 없답니다. 저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 한자 실력이 좋아진다는 댓글을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미한 재주인데 저의 조그만한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 정말 그 에너지를 저도 받거든요. 스승의 입장에서 정말 미미하나마 조그만한 훈장님 입장에서 되게 기쁜 일이에요.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지는 거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그 다음 영껏 부자는 풀초에다가 지아비 부자를 쓰셔서 여기는 발음만 주는 거고요. 좀 외우신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 영꽃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겠네요. 영꽃은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요. 미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청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꽃에서 나오잖아요. 어차피 뭐 시주해가지고 그 뭐 공양을 바쳐서 심청이가 죽긴 했지만 관련이 불교하고 있긴 하지만 미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꽃 정말 연꽃 예쁘고요. 한자 문구에서도 애련설 같이 연꽃을 주제로 하는 글들도 많고 연꽃은 군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뜻이 많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는 미인, 예쁜 또는 뭐 궁 이름, 황후 이름에도 영권 이름을 많이 붙이지요. 자, 그 다음 영권 용자도 바로 여기하고 연결돼서 이름만 갖다 이 용만 갖다 붙인 건데 예쁜 얼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용을 더 썼다고 하네요. 그 다음 갈대로도 풀초 쓰고 밥그릇 로자, 거물 로자가 원뜻이라고도 하는 글인데 여기에 그릇명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노가 원뜻 같고 밥그릇 색깔이 검은색이다 하시면 좋겠고 검은빛을 나는 갈대다 라고 보시면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적 잎에 말려서 만든 피리, 갈대 피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풀초 들어간 한자 보십니다. 차조기소에서 여러분 보통 대설하는 소로 많이 아시고 얘만 써도 원래 깨어날 소자인데 풀초를 쓰는데요. 차조기의 시가 한약재를 쓰면서 사람의 기력을 북돋아주는 성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소생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데 깻잎같이 좀 생겼는데 빛이 깻잎 색깔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게 이게 차조기라는 식물인데요. 한약재로도 쓰고 차조기 소가 지금은 깨어날 소로 쓰고 있지만 식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책 보면은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소생을 한다 해서 살아날 소는 풀 살아나고 물고기 깨어나고 벼 싹이 트는 봄 소생하는 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해석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난초라는 아래가 람 발음이다. 가로막을 난에 풀초 써서 예쁜 난을 그린 거고요. 난초나 지란지교인데 지초와 버섯, 영지버섯 생각하시면 좋겠고 난초를 써서 지초와 난초는 향기가 아주 좋은 식물로 표현을 합니다. 향기가 아주 멀리 간다고 해요. 근데 버섯에서 향기가 이렇게 뭐 꽃향기처럼 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은은하게 오래 멀리 퍼진다고 해서 친구 사이가 고상하고 그 교제를 이렇게 좀 추앙하면서 예쁘게 부를 때 질환지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참 그 모임이 모여있는 모습만 봐도 예뻐 보이는 모임이한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좀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작당 모임처럼 좀 나쁜 모임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좋은 사귐, 좋은 교제를 뜻할 때 질환지교라고 하고 친구 사이 때 많이 쓰죠. 자, 차대하는 발음이 다도 있고 차도 있죠. 그래서 다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삼줄기라고 해서 풀뿌리 같은 것들을 먹죠. 줄기도 먹고 껍질도 먹고 뿌리도 먹고 다 차로 올리는 건데요. 다과 다도 할 땐 다 발음을 하지만 차로 하면 차례를 지낸다, 녹차 먹다 이럴 때 보통 먹는 차 할 때 쓰고 이건 다 발음이 두 개여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먹는 풀, 나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외우기 편합니다. 수유라는 나무가 있는데 아시죠? 가을에 이렇게 수유가 예쁘게 열리는데요. 수유 나무에서 주 발음이 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자 안다고 하면서 이걸 주 발음하면
틀릴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바로 아래에 고집류 잠깐유자를 써서 얘도 유 발음해주고 수유나무 똑같이 세트입니다. 수유 한자는 나란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이에요. 이제 포도 배우십니다. 처음에 포도가 한자야?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넝쿨 식물도 풀초를 둔다고 했으니까 길포자, 기어가는 식물로 좀 더 보시고 포도, 포도당 할 때도 한자다. 아래가 발음하고 있어요. 바로 나오는 도자도 똑같아요. 아래가 발음을 합니다. 질그릇도고 풀초를 써서 그냥 풀초는 포도, 질그릇도는 발음, 전형적인 지금 형성자들입니다. 모형나무라고 해서 그 크게 여기 보시면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형, 가시급자를 써서 모형나무형, 가시나무형, 가시가 나 있는 나무 총칭이고요. 고난을 비유해서 씁니다. 가시 덩쿨이라고 하고 가시 난 것을 등에다 인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가시나무형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무궁화는 나무에서 자라는데도 이렇게 풀초를 집어넣어서 무궁화 수는 무궁화 나무목이 붙은 한자도 있어요. 여기서는 순임금 순자가 발음하고 또 이렇게 무궁화 한자도 있다. 이름자에 쓰시는 분들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를 순형이라고 합니다. 자, 장미꽃 예쁘죠? 굳이 제가 사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아낄 색자가 여기서는 장미장자 발음도 주지 못했는데요. 원래 아낄색 앞에 또 흑토를 집어넣거나 조각장을 하면 담장인데 담장자가 왔어야 될 것 같아요. 담장에 쫙 이렇게 넝쿨로 피어있는 장미를 뜻하는데 굳이 앞에다가 이제 생략하면서 이 아낄 색자가 담장으로도 잠깐씩 쓰니까 담내 자라나고 있는 장미 이렇게 보시는 걸 좀 권할게요. 장미 밑자를 써서 장미과입니다. 식물이 그렇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것들로 좀 뽑아봤어요. 자, 등나무입니다. 아까 갈등할 때 보셨고요. 등패라고 해서 등나무로 만든 방패인데요. 등나무 등자입니다. 요즘은 뭐 등나무들 이렇게 많이 못 봐요. 그래서 풀초 쓰시고 아래다가 등자 발음 물 이름 등, 물 솟을 등 하는 등자입니다. 풀초하고 하나 담당하는 한자들이 왔어요. 버섯균, 자, 버섯 종류도 풀 종류로 부수를 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풀초에다가 고집균을 써서 균 발음하는데요. 버섯균 말고 얘는 곰팡이균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버섯균은 균사나 균류로 쓰지만 병균, 세균, 살균, 멸균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버섯균 말고도 곰팡이 세균균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버섯 같은 건 균류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좋은 균류이기 때문에 먹죠. 몸에 상당히 그래서 좋다고 하지요. 자, 바닷말죠. 해조류도 풀초를 썼어요. 시슬조가 발음을 하고 풀초가 근데 식물 바닷말을 해줘서 해조류 한자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 해조류 하면 김, 미역, 톳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이끼태, 이끼도 한자가 있어요. 풀초 별태를 써서 이끼태가 되는데 이것도 식물이구나. 태선하면 이끼고요. 푸른 이끼 청태가 바로 김입니다. 김을 청태라고도 합니다. 네. 자, 이끼 선자. 여기 보시면 풀초 쓰시고 고을 선자 발음해서 선태 이끼입니다. 이끼가 식물의 그 수분을 많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햇빛 같은 거 막 쬐 때 이렇게 또 보호하는 막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이끼를 이렇게 식물에다가 얹어주기도 하지요. 버섯지를 좀 볼까요? 풀초에다가 어조사지를 써서 버섯지에서 지초 아까 지란지기 할 때 보셨고요. 모균류, 균류고요. 영지버섯 할 때 많이 써서 제가 영지 했던 겁니다. 이 지자 발음 그대로 하고 풀초만 하시면 좋겠죠. 가는 곳마다 버섯 있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갈지니까요. 자, 미나리근이 마지막입니다. 풀초에다가 도끼 근자가 되는데 도끼로 미나리를 잡아오진 않게 자르진 않는데 옛날에는 칼 대신 또 도끼에 날을 쓰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도끼로 미나리 이렇게 채취해온다고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성을 한번 볼까요? 이 미나리가 지금은 재배해서 우리가 흔하게 먹지만 그 옛날엔 정말 희귀한 식물이었나 봐요. 어떤 농부가 봄에 미나리를 캐서 먹어보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봐서 너무 맛있으면 임금한테 이렇게 바쳐요. 그래서 임금에게 바쳐서 정성스러운 그
그 농부의 마음을 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성은 이런 마음에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나리 정말 해물찌개 먹을 때 먹어서 초장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지요. 네, 식물입니다. 오늘 풀초와 관련된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식물의 일부분만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초 들어간 한자 엄청 많이 배웠는데 별로 어렵진 않지만 식물 이름들 뭐 버섯 종류들 또는 뭐 덩쿨 식물들 해조류까지도 풀초를 써서 구분을 했구나를 좀 구분을 하셨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넓지 않고 식물의 일부분을 뭐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뿔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의 한자들을 몇 개 배우는데요. 저번 시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함께 하셔서 오늘 풀초 들어간 부스 다 한자 외워볼까요? 시작할게요. 자, 오늘 쌍묘, 줄기경, 꽃화, 섬나무신, 가시가 난 거.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제가 해봤고요. 또는 꽃뿌리형, 쌍매, 과일, 나물, 과일과 나물 채까지도 한번 모아봤고요. 그 다음 푸성귀, 야채죠. 꽃, 잎, 덩굴 이렇게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시작할게요. 싹이라는 한자 풀의 일부분 식물의 일부분이니까 풀조 쓰고 안에다 싹아에 어금니아자 어금니아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싹아라고 했네. 어금니아자예요. 그래서 어금니아가 들어가서 발음해주고 풀초인데 우리 어금니 살짝 나듯이 싹이 뽁 이렇게 나는 거 정말 예쁜데요. 싹이 처음 날 때. 그래서 바라 매가 맹아 뭐 볼이 싹이니까 맹아고요. 싹 나기 시작하면 바라 현미를 많이 아실 것 같고 맹아는 새싹인데 가끔씩 어떤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할 때 맹아라고 표현도 어렵게 하기도 하죠. 자, 쌍묘는요, 아까 싹, 아자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밭전에서, 밭에서 나는 싹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묘, 종묘 이렇게 보는데요. 싹의 종류를 굳이 구분하자면 싹 아자가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뭐 들판이나 이런 데서 나는 걸로 좀 본다면 야생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농사에서 표현한 싹을 표현한 한자예요. 그래서 밭에서 농사에서 필요한 그런 묘목이나 종묘 전문적으로 뭔가 길러보려고 하는 걸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줄기경자는 물줄기경이 발음해주고 풀초가 식물을 찌서 풀줄기인데요. 줄기와 잎을 경엽이라고 하고 이 줄기경자가 음경경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음경할 때도 이 줄기경을 쓴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남성분들 수술할 때 포경 수술할 때도 이 경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경 우리 근데 가리고 있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줄기경에 이런 뜻도 있네 이럴 때 한번 보십니다. 자, 꽃화를 보시면 풀초를 보시고 아래다가 될화를 써서 될화가 화가 되고 풀초가 식물이 좋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풀이었다가 점점점 되어갑니다. 무엇으로요? 꽃으로요. 그래서 꽃화인데요. 요즘 제 딸이 학교에서 강낭콩을 심어서 기르는 걸 자연 시간에 배웠나 봐요. 학교에서도 기르고 씨앗을 줘서 집에 와서도 화분에 키웠는데요. 상당히 그게 빨리 자랍니다. 너무너무 매일매일 가서 막 베란다 가서 그거 또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는 그 식물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정말 강낭콩이 몇 개나 열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꽃화 그렇게 작은 씨앗이 그 풀씨가 꽃이 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베란다에 꽃들을 좀 키우는데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파릇파릇해지는 것도 예쁘고 꽃 피면 또 그렇게 예쁘고 그 맛에 키우죠. 그래서 풀초와 대화, 꽃화 이렇게 되어 간다. 개화, 생화, 조화, 화분, 화원, 화회 어때요? 다 꽃하고 들어봤는데 화회라고 해서 이게 풀회자입니다. 좀 특이하죠? 어렵죠? 자, 이렇게 꽃하고 관련된 한자 풀초 들어간다. 지금 줄기 배우고 싹 배우고 뭐 잎 배우고 꽃 배우고 이렇게 식물의 부분도 풀초를 쓴다를 좀 보세요. 그 다음 섬나무는 가시나무인데 풀초에다가 새로 이렇게 가지만 있는데 거기에 새로
뾰족뾰족하게 난 가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하죠. 와신상담이라고 해서 섭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에 합류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부차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월나라 구천을 향해서 잠을 편히 자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깔고 거기서 잠자를 하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자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신을 합니다. 결국에는 구천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죠. 구천 마찬가지로 내가 언젠가는 똑같이 부차한테 복수를 하리라 하면서 그 치욕적인 걸 찾고 집에 와서 쓸개를 달아놓고 맞버서 언젠가는 이기리라 하는데 구천이 미인계 작전을 쓰죠. 서시라는 여자를 보내서 부차를 혹하게 합니다. 부차가 여자 좋아합니다. 혹해서 나라의 정치를 망하게 돼서 구천이 최종 승리를 하는데요. 그때 원수를 갚겠다고 참는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시나무가 활용이 되고 있는 예시 한번 살짝 봤네요. 자, 그 다음 꽃풀이 영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풀이었는데 가운데에서 예쁜 꽃이 나옵니다. 예쁜 꽃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꽃 볼 때 꽃 봅니까? 잎사귀 봅니까? 처음 딱 보자마자 꽃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서 꽃뿌리 영자가 뛰어나다는 뜻까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이게 좀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꽃 중에서 있습니다. 군영, 무리군을 썼으니까 뛰어날 영자에서 뛰어난 사람, 영웅. 요즘 임영웅 씨가 아주 뛰고 있죠. 뭐 음반도 엄청 나갔다고 하고 영재, 영특, 유경 이런 식으로 뛰어나다는 뜻이 있고요. 영어 배우실 때 영어 쓸 때 이 영자 쓰는데 영국이 뛰어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외국어를 한자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람들이 읽으니까 영자를 써서 영어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영국이 뭐 이렇게 예쁘다는 뜻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음만 갖다 쓴 가처법으로 보고요. 여기선 뛰어나다 이렇게 영웅. 요즘 임영웅 씨 팬들이 많아서 아주 유명한 한자가 더불어서 유명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쌍맹인데 싹 여기 발글명이 맹발음하고 있는 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이 맹됐고 풀초 써서 맹아 아까 처음에 배웠던 싸가에서 식물의 처음인데 그게 돼야 이제 줄줄 잘할 거 아닙니까?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하겠다고 시작을 해야 뭐가 되지 시작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자 공부도 제 거 보시면서 좀 써보고 외워보고 관심 있게 보고 여러 가지도 들어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늘어요. 보지만 마시고 좀 써보기도 하고 뭐 책도 좀 더 보시고 옛날 생각도 좀 더 해봐서 실천을 해보시고 그 사물의 시초입니다. 시작이에요. 한자 공부에. 자, 여기는 풀초에다가 열매가를 써서 과자과가 됩니다. 옛날에는 열매로 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풀초에 열매를 써서 과자과를 만들고 과자, 다과, 제과. 여러분 과자 좋아하십니까? 과자 좋아하면 살찌죠. 저도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인데요. 커피하고 과자 이렇게 먹는 밥 한 끼 훨씬 넘는 칼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과자 같은 게 없으니 사람들이 비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밥을 먹고 후식으로 과자를 먹는데 그 과자가 밥보다 칼로리가 많으니 비만일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과자도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밀가루가 아닌 이런 과즙 같은 걸로 만들어서 더 영양가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과일을 말려서 먹잖아요. 그래서 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생강 같은 것도 이렇게 설탕 뿌려서 먹고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의 과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로 만드는 과자로 보십니다. 자, 나물 채자를 보시면 풀초에다가 채자를 써서 캘채가 되고 나무를 캔다인데 채식 그 다음 야채 할 때 채소, 산채, 야채 건강식이네요. 방금 앞에서 배웠던 과자보다 훨씬 신선한 느낌 팍팍 오는데요. 과자 많이 먹지 말고 이런 채식이나 야채나 채소 먹으라고 많이 하죠. 의사들이. 실천이 되지는 않지만 참 좋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채소.
자, 그 다음 푸성기, 채소할 때 소자입니다. 트일 소자가 소발음하고 푸성기를 풀로 보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흐를 유자가 하나 보여요. 그리고 발족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주면서 기르는 풀이에요. 그래서 텃밭에다가 상추 심고 깻잎 심고 이렇게 고추 심고 해가지고 야채들 먹지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채소, 소반, 고기나 생선 없이 먹는 반찬인데, 지금은 이게 아주 건강식이지만 옛날에는 고기 반찬 먹어야 먹었다 하는데 맨날 이렇게 풀 반찬만 먹으니까 변변치 못한 밥이죠. 어떤 막 우스갯소리긴 한데 제 선생님이 아들이 그랬대요. 그 선생님이 항상 야채를 좋아하니까 나물 볶고 무치고 싸먹고 이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엄마 밥상에서 뱀 나오겠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저희가 웃었는데, 그게 정말 건강식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풀 옆에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반이 옛날에는 그렇게 풀밥만 먹으면 못 사는 집이 된 겁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집인데. 자, 꽃화자 보시는데 풀초에다가 꽃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꽃줄기 모양을 그린 한자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보시면 61세를 보통 화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화자에 6개 60과 하나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십니까? 보통 여자들 환갑에는 화갑이라고 쓰고 남자분들 환갑에는 환갑이라고 쓰는데, 예쁜 꽃 같은 화갑, 이렇게 좋다 예쁘다 해주는 건데요. 꽃화, 빛날화 이렇게 부른 한자인데, 이 여기에 61세가 쓰러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열십 하나 있죠. 10 여기도 있으니까 20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30이겠네요. 이렇게 쓰면 40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쓰면 50이고 이렇게 쓰면 60이죠. 여기 하나 남았죠? 61입니다. 그래서 이 꽃화자에 원래 쓸 때는 다 따로따로 쓰죠. 20 하나 쓰고, 그 다음 10자 또 하나 쓰고, 그 다음 두이를 긋고, 그 다음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여기에 61이 들어있다는 거 재밌죠? 이게 파자법입니다. 그래서 61세가 화갑이 되는 이유를 잠깐 꽃 모양에서 봤네요. 자, 이벽자를 보시면 풀초에다가 이 자체가 원래 잎사귀 엽자예요. 삿발음도 있긴 하지만 엽발음이고, 그래서 풀, 식물 뜻하고 이벽자 붙여서 그냥 진짜 이벽인데, 세대엽이라고 해서 어떤 시대 처음을 초엽이라고 할 때도 이벽을 쓰고요. 성섭이라고 섭자 발음할 때는 그 부처의 가섭이라는 제자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섭발음도 있다는 거 살짝 급수 높으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덩굴만자인데요. 풀초에다가 끌만, 풀이 끓어요. 길게 늘어져 있다는 뜻이어서 초만 만연하다.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널리 퍼져 있는 거. 요즘 그렇게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덩굴이라는 말, 식물의 어떤 부분만 지금 오늘은 모아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한자를 배우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풀초가 들어가게 되면 풀하고 식물하고 관계된 한자인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조금 자라는지 시드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한번 주제별로 묶어봤네요.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한자들을 묶어봤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죠. 끝까지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열 몇 점 정도 한번 배울게요. 어떤 걸 배우는지 볼까요? 자, 꽃다울빵, 우거질무, 거칠황, 무성활용, 이런 한자 한번 배워보시고요. 무성활차, 풀성활장, 시들위, 떨어질라, 이렇게 풀의 생장과 관련이 됩니다. 거칠무, 우거질 뻔, 푸를 창, 이렇게 우거지고 거칠고 푸르고 이렇게 생장하고 관련이 되겠지요. 한번 천천히 어떻게 구성이 되고 단어는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꽃다울빵, 그러면 풀초에다가 방 써서 꽃 사방에서, 방향에서, 동서남북에서 예쁜 꽃향기가 납니다. 꽃다운 나이 방년 18세 이럴 때 쓰고요. 방향제 할 때 씁니다. 꽃다운 향기. 유방백세 할 때 꽃다운 이름을 후세의 길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꽃답다인데, 방명록 할 때도 쓰고요. 방향제 많이 쓰는 단어고 방년. 여러분 꽃다운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거의 젊었을 때가 꽃다운 나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가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도 내가 그 험난한 세월 다 지내면서 훈장처럼 새겨진 주름이다 생각하고 지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직 더 살아봐야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부다 보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애기 키울 때는 애기 키우는 맛에 정신없이 젊어서 살긴 했지만, 나를 찾는 시간이 없어서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또 꽃다운 나이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아이들이 더 크면 더 꽃답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꽃다운 아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가 꽃다운 방년이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은 젊었을 때 방년 18세, 20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우거질무, 무성할무로도 아실 거예요. 무성할무, 구셀무, 청관무자를 여기서 무성할무로 조금 제가 봤고요. 그래서 무 발음을 해주고 있다. 풀초 써서 무성하다. 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인데, 저는 풀이 많이 우거져 있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뱀 나올까봐. 근데 여름에는 정말 숲이 우거진 곳에 가야 좀 시원하긴 하죠. 네. 자, 그 다음 거칠 황자는 반대로 무성하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낳지 않습니다. 풀이 망했다. 물도 망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황무지, 황량하다, 황야다, 황폐하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연이 훼손되고 지구가 이렇게 되면 저희도 죽습니다. 식물이 죽고 자연이 훼손되면 인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인간들 그거 알아야 되는데요. 환경 꼭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됩니다. 더 이상 수명이 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도로 깔고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을 숨쉬게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꼭 생각하면서 개발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황무지, 황량, 황야, 황폐. 산에 나무 없어 봐요. 비 오고 홍수 나면 막아줄 수 없어요. 산사태 나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요. 홍수 나고요. 정말 우리의 자연 거칠게 되지 않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거칠 황자라면서 생각이 났어요. 무성할 영자 뭐예요? 풀초에다가 귀자인데요. 보통 녹용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녹용, 약 먹을 때 사슴, 녹용, 녹각 되시죠? 그래서 무성할 영자는 풀이 무성할 때 이렇게 두 자로 쓰면 쓴다고 하네요. 풀이 많다로 좀 봅시다. 자, 그 다음 무성할 자자도 여기도 풀이 많단데요. 여기 보시면 풀초를 쓰면 무성할 자자인데요. 거무련 두 개를 쓰면 이자자예요.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자하고 무성할자하고 약간 같아 보이는데 다르니까 참고하시라고 썼고요. 풀이 아주 조그만 것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걸 그리면 돼요. 그 다음 풀성할 장자인데 씩씩할 장이 장 발음을 하지만 풀이 씩씩하다. 풀이 엄청 많다. 그래서 풀의 생장하고 관련된 한자로 봤어요. 풀이 많다를 장엄하다 해서 장엄하다, 장중하다, 좀 묵직한 의미로 쓰는 단어죠. 별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풀이 많은 곳에 집 지어서 아주 사는데 여러분 별장에서 살아보고 싶은가요? 가끔씩 놀러는 가지만 거기서 계속 살면 재미가 있을까요? 근데 컴퓨터 다 들어오고 TV 들어오고 이런 전기 다 들어오고 시설 들어오면 별장에서 혼자 살아도 그렇게 심심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모든 IT 그런 게 끊겨버리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산장, 별장 이럴 때 씁니다. 가끔씩 놀러 가긴 좋지만 매번 별장 같은 데에서 맨날 이렇게 혼자 살기는 좀 심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조금 드는데 장엄하다도 있고 별장도 있으니까 별장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시들 위자입니다. 왕성하지 않아요. 생장이 시들시들한데요. 막길이가 발음을 줬고요. 풀초가 풀이 시들다가 되는데 뭔가 일을 많이 맡기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야이어가고 시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연상을 해볼게요. 위축되다. 시들고 쭈그려드는데 높은 급수 가면 위축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라고 받아쓰기 문제처럼 한자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요. 쉽게 써지지 않아요. 위자가. 그래서 시들 위자가 있고요. 줄어들 축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졸아들고 펴지지 못하고 위축이 됩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걸 해야 되고 책임이 맡아질 때 위축이 들지 않나요? 못하는데 해야 돼. 정말 잘 못하는데. 반대로 내가 잘하는 거 맡으면 막 기가 살아서 더 열심히 잘 하겠죠. 그리고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 위축될 때 있죠. 안 그런가요? 저는 언제 위축되냐면 몸매가 빵빵한 여자들 모임에 갔을 때 너무너무 예쁜 젊은이들 그 모임에 내가 꼈을 때 제일 늙어 보이잖아요. 그런 데는 되도록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 떨어질 낙자는 풀초에다가 아래다 강이름 낙자를 집어넣어서 강이름나 물이 뚝뚝 떨어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풀에서 물이 떨어지다고 떨어질 낙엽.
낙제, 낙조, 낙례 이렇게 쓰는데요. 두음 법칙을 좀 보십시오. 락자인데 앞에서 낙이 됐잖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낙조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서 낙조를 쓰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이 날까요? 쉽지 않습니다. 두음 법칙 조심하시고 마을 낙자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마을, 촌락, 불악. 일제강점기 때 불악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써서 요즘은 불악이라는 말은 명칭을 쓰지 말자고 하죠. 촌락이라고 좀 쓰자고 합니다. 떨어질 낙자에 마을 낙자 있어요. 굴락할 때도 이거 씁니다.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 때문에 그래요. 꼭 알아두세요. 거칠문데 풀이 없어요. 그러면 땅이 어떻습니까? 좋지 못하겠지요. 식물 없으면 좋은 땅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풀과 없으면 거친 땅이어서 아까 거칠 황자 짝꿍입니다. 황무지. 손을 대지 않고 버려두어 몹시 거칠었던 땅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쫓겨나듯이 위로 가는데 만주 땅, 간도 땅으로 많이 갔대요. 거기는 추운 지역이어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이 조선인들의 근성으로 황무지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땅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죠. 그 돌 다 갖다 버리고 쓸모없는 땅을 다 농사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부지런함이죠. 황무지를 개간하다 이런 말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우거질 번자 보면 풀초에다가 아래 차라 번자를 써서 우거지다, 풀이 많다 해서 번성, 초목이 무성하고 자손이 늘어나 퍼지고 이럴 때 오랑캐라는 뜻도 있어서 오랑캐를 번국이라고 역사책에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거지다는 많은 풀이 있다. 지금 풀이 있다, 풀이 없다, 황무지다, 시들었다, 무성하다 이런 식물에 대한 한자들만 보고 계십니다. 푸를 창자인데요. 풀초에다가 창자 발음 써서 아주 푸르른 창인데요. 푸른 하늘 창공, 창백하다, 푸르다, 창생. 이 창생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목이 무성하여 우거진 건 백성들. 우리가 민초라고 하죠. 백성들을 풀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백성을 이렇게 또 초목에 비유하는 창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과 관련된 한자들, 풀초가 들어간 부스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풀초가 들어가면 식물하고 관계된다. 근데 딱히 식물만 구분하지 않아서 버섯 종류도 있었고 덩굴식물도 있었고 줄기식물도 있었다고 해서 제가 주제별로 좀 나눠서 알려드렸죠. 오늘은 식물과 관련된 한자들 딱히 주제가 많이 통화되진 않지만 풀초 들어가서 다 식물이에요. 그런 한자들 좀 모아봤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원장님이 힘이 납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같이 하죠. 자, 오늘 쓸고 나타날 적, 찔증, 열불박 이런 한자 배울게요. 그 다음 덮을패, 덮을몽, 덮을깨, 덮을장, 감출장 이렇게 풀로 뭔가를 하고 있는 한자들을 좀 배울까요? 쌀축, 쓸어버릴 탕, 장사 지낼 장, 양약 이런 자도 한번 배우시고 깔개자, 제지의 아득할망, 매울까 이런 한자까지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쓸고자부터 보지요. 보통 풀이 오래되고 옛날까지 이렇게 좀 되면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쇠었다고 하는데요. 풀이 오래돼서 쓴맛이 납니다. 여러분 쓴 거 먹을 때 꿀꺽꿀꺽 넘어가나요? 한약 드실 때 잘 들어가나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들은 먹기가 좀 힘듭니다.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쓸 거를 쓰시면 고배, 고진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데요. 쓰다, 쓴 잔을 마시다 이런 말 쓰고요. 괴로움이 닿으면 좋은 게 온다 할 때 씁니다. 근데 괴롭다로 쓰게 되면 고통, 고난, 고생, 노고, 고민 이런 말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 꽃자는 쓰다도 있지만 괴롭다도 있네. 식물 들어가네. 정리하십시오. 자, 나타날 자는데요. 여기도 지을 자까지 꼭 알아두시는 한자입니다. 풀초에다가 사람자를 써서 풀만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짠 이렇게 뭐예요? 나타난다. 풀밭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듯이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저술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을 저, 나타날 저 할 때 저명, 저술 이럴 때 저명은 이제 드러나다가 이름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저서, 저술, 저자. 지은이 책 쓴 사람들한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저자라는 것 이렇게 뭔가를 짓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개인 사담인데요. 저도 좀 책을 냈잖아요. 확실하게 책을 내니까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고 작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분 좋은 호칭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자기를 드러내는 작업이 뭐 유명한 사람들도 책을 내기도 하고 칼럼을 쓰기도 하고 글을 써서 자기를 알리기도 하고 방송국에 있는 언론 기자들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쓰고 끝부분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썼다라고 쓰는 것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고를 하는지는 이렇게 저술, 저자 뭔가를 써서 되는 거여서 나타내 보이다를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렇게 좀 쓰는 것도 한자가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찔증자는 아래 이렇게 4개 점은 부족한 불화입니다. 불화, 가스레인지처럼 보면 돼요. 이렇게 물을 넣어서 물수 모양이 보이죠? 여기 물수 모양. 물을 넣어서 계속 쪘더니 막 수증기가 올라요. 거기다가 풀을 집어넣어서 열심히 찌는 거죠. 그래서 풀을 푹푹 쪄요.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쪄서 하는 행위인데 증발시키다, 증기가 있다, 증류다 해서 불에다가 뭔가를 찌고 있는 모습인데 옛날엔 찌면 거의 이런 풀들을 하니까 찔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는 것 자체가 있는데 불을 발견하기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열불박입니다. 풀초 들어갔고요. 여기에 넓을 불을 써서 넓게 10개 풀이 쫙 펼쳐져 있어서 엽다라는 걸 얇다라도 써서 2개를 다 씁니다. 경박하다, 가볍고 얇다, 야박하다. 박복하다, 박대하다, 방명하다, 미인방명이라고 하다, 척박하다. 뭔가 다 만족하지 않고 적고 없고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엷을박, 얇을박 다 없네요. 여기에 박복도 있지만 얇은 월급 봉투 박봉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불박 두터 후의 반대말이어서 얇답니다. 큰 쇼핑몰에서 박리담회라고 하죠. 많이 팔아서 이득은 조금 남기는 박리, 얇은 이득과 담회 많이 판다. 이런 식으로 얇다, 엽다 한자 쓸 때도 풀초를 썼네요. 덮을패는 풀로 살게 모르게 이렇게 덮어놓은 게예요. 해질패, 헤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살짝 덮는데 엄패, 패색, 다리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침대 이불자리를 후두둑 이쁘게 잘 계시나요? 저희 딸이 이제 4학년인데요. 침대를 일어나보다 제 생각엔 타다닥 이불을 겠으면 좋겠는데 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자 그러면 투다다닥 해서 이불을 살포시 자기 잠옷이 뭘 아래다 다 이렇게 넣고 이불만 딱 덮어 놓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상당히 정리를 잘해 보여요. 사르르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이 풀로 안 보이게 싹 이렇게 해 놓는 거죠. 적당한 예시는 아닌데 이렇게 해져 있고 뭔가 가리고 싶은 것을 풀로 이렇게 덮는 거. 그래서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여워서 예쁘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욕심내서 깔끔하게 일어나자마자 정리를 하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다시 또 잘 건데 왜 정리를 해야 되냐고 얘기하길래 한참 잔소리하고 웃었네요. 맞는 말 같기도 해서. 자, 덮을멍 어리석을 멍자는 풀초를 써서 원래 덮다예요. 풀로 뭔가를 덮어 놓는 거예요. 여기도 덮어 놓다잖아요. 그런데 덮었다는 표현에서 뭔가를 잘 알지 못하니까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멍청하다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걸 계몽이라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하면 목매라고 하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동몽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책이 이익이 있었던 동문선습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외우실 때 여기 보시면 돼지시 보이시나요? 돼지가 좀 어리석죠? 꿀꿀꿀 먹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똑똑하지 못하고 뚱뚱하고 둔하고 하면 돼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좀 빗대어서 욕을 하긴 하는데요. 어리석다는 뜻이 있네요. 자, 덮을게는 풀초를 쓰시고 아래다가 집 쓰시고 위에다 뚜껑을 집어 넣어서 원래는 풀초가 없어요. 풀초가 없어서 그릇 뚜껑 모양이고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고 이게 뚜껑이거든요. 뭐 그릇을 덮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풀을 또 집어 넣어서 더 덮은 거죠. 그래서 덮었다 해서 덮을 복자를 쓰고 덮을 개를 쓰면 복개가 되고 개연하다 해서 확실하지 못해서 그럴듯하게 덮어서 그냥 얼음 잡아서 얘기하는 걸 개연성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죠. 복개, 덮을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늦게 오시면 엄마가 아빠 밥을 꼭 이렇게 퍼서 그릇 뚜껑을 담아서, 근데 그때 보온이 없으니까 근데 아랫목에다 이불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담아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놀다가 그 이불 위에 앉았어요. 그럼 그 밥이 어떻게 뒤집어져서 이불에 밥티가 다 붙어서 또 엄마한테 호되게 혼나고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셨던 것 같아요. 그릇 이렇게 덮다 그러면 찬압도 생각나고 그런 추억도 생각나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감출장은 위에다 풀초를 집어넣고 아래다가 착할장을 집어넣어서, 원래 이렇게 신하가, 장군이 창을 들고 임금을 보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풀초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숨긴다는 표현을 하겠죠. 풀초하고 착할장을 써서 감추다는 뜻인데요. 저장하다, 소장하다, 비장하다, 뭐 사장하다,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해서 두기만 하는 걸 사장하다고 얘기하죠. 죽여놓는다. 자기의 어떤 재주라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 비장하다, 뭐 저장하다. 냉장고 할 때 써요. 그래서 감출장자는 냉장고에 꼭 쓰는 한자고요. 덮어놨다, 가려놨다 뜻입니다. 싸울축, 풀초에다가 아래 싸울축이 진짜 있고요. 원래는 얘는 기를 축자죠. 지금은. 근데 싸울축 뜻도 있습니다. 밭에 뭔가 많이 쌓아놨고 그 위에 풀초를 써서 쌓아놓던데요. 좋은 뜻이 좀 많아요. 저축, 함축, 축적. 기분 좋게 저축이라는 말이 눈에 쏙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뭔가 계속 쌓아놓는 거. 쌓아서 다 좋기만 하기도 하나, 아니면 계속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쌓을 축자, 좋게끔 좋은 것을 쌓아가면 좋지만 좋지 못한 걸 쌓으면 안 좋은데, 이 쌓을 축자는 좋은 것을 쌓는 것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축이나 축척이나 이렇게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여러분이 한자 실력도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1급이 되시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영상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고 이게 한자가 이렇게 쉬웠나, 이렇게 재밌었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어렸을 때 봤던 책인데 어른 돼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 쉬웠었나 하면서 새롭게 보이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내가 서당 다닐 때 배웠던 책과 지금 경희서당에서 우리 훈장님한테 배울 때 느낌이 다르실 수 있는데요. 쌓여야 됩니다. 실력이 점점 변해야 되고 내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면 더 모든 지식들이 새롭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한번 끝까지 저축하듯이 지식을 좀 쌓아 보십시오. 자, 쓸어버릴 탕자는 여기에 보시면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데 물 청소하듯이 끓여서 없애듯이 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소탕하다, 쓸어 없애다, 탕진하다, 다 써버리다, 방탕하다, 호탕하다, 탕감시키다, 탕평책이다 할 때처럼 한꺼번에 하나씩 없애려면 완전히 한꺼번에 슉 없애버리는 걸 쓸어버릴 탕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급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목욕탕 할 때 끓일 탕은 알겠는데 위에다 풀초를 쓰게 되면 한꺼번에 그냥 샥 쓸어버리는 행동을 뜻할 때 쓰는데요. 소탕, 탕진, 방탕, 호탕, 탕감, 탕평 다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 지낼 장은 풀초가 또 들어가는데 이 풀로는 이렇게 덮어놓는다는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우리 무덤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행위입니다. 관 만들어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덮어놓는 거.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 매장하다, 화장시키다 해서 사람 죽은 사람인데요. 아래다가 이게 사람 손 모양 두 개를 이렇게 든 모습이어서 위에는 죽을 사자니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손들로 모아서 이렇게 들어서 죽어있는 곳에서 풀숲으로 데려가서 다 묻어서 풀로 이렇게 해줬다는 의미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장. 자, 양약자인데요. 약, 옛날에는 다 한약이고 약재고 식물에서 채취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풀초, 나무, 여기가 보시면 즐거울 낙자니까 풀 중에서 즐겁게 먹을 수 있고 우리 몸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풀, 그게 약이겠죠. 약을 잘못 먹으면 독약인데요. 여기선 좋은 의미로 쓸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즐겁게 좋게 만드는 풀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를 쓰고 풀을 쓰면 즐거운 풀, 좋은 풀, 쓸모있는 풀, 약풀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약국, 약재, 투약, 약효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참
나이 들어서 약 하나도 안 먹는 게 최고의 건강이죠. 고혈압 약도 안 먹고 당뇨병 약도 안 먹고 혈액순환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최고로 건강한 거죠. 그래서 약이라는 거 안 먹어야 좋지요. 그렇대 뭐 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 먹으려면 또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 약 때문에 우리가 장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수명이 늘어나는 건. 자, 우리 즐겁게 하는 약. 요즘 풀약 안 먹고 양약을 먹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좋은 풀에서 약 성분을 뽑아내서 만드는 거니까 풀약이 맞죠, 뭐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깔계자를 보실게요. 풀초에다가 짓밟을 적자라는 한자가 뭔가 이렇게 밟아도 되는 풀이에요. 그게 깔계자, 깔계. 깔계자 그러면 풀을 깐다. 어지러울 자 그러면 낭자하다. 그 이리가 자고 나면 엄청 아래 깔계를 흐트러 놓는데요. 그래서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걸 낭자되다라고 하고요. 밟을 적을 여기서 그대로 갖다 써서 이런 말도 쓰는데 적전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임금이 제사를 쓸 곡식을 장만하려고 몸소 자기가 농사짓는 밭을 적전이라고 해요. 직접 밟아서 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참고하시고요. 깔개 자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낭자예요. 낭자. 깔개가 엄청 막 어지럽혀져 있다. 이럴 때. 저도 잠을 얌전하게 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고 있나면 이불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지 이리 같지 않아 봐요. 낭자되어 있어요, 진짜로. 자, 제주 예자는 풀초에다가 아래가 심을 예자인데요. 원래 이 아래도 없어도 돼요. 이 가운데 거만 있어도 심을 예자입니다. 심을 예자고 풀초 아래 있는 말알운을 써서 풀을 잘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잘 자라게 하는 재주가 있다. 아래는 구름문자의 원자인데 말할 운자로도 쓰죠. 말 재주가 있다. 이래서 재주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예술, 문예, 연예인, 예능이 있다. 이럴 때. 그래요. 재주를 한자로 만들는데 어떤 게 재주일까? 근데 농경 사회에서 농사 잘 짓는 것도 큰 재주고 아래다가 이렇게 말할 운자를 써서 재주인데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구독자층이 좀 남자분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 아빠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이렇게 좀 부모님 뵙고 오는데 우스갯소리를 엄마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언제 이렇게 농사를 짓냐라는 질문을 가을에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화투도 치시고 노시고 좀 그런 걸 자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 그렇게 노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씨앗 뿌려서 농사를 짓냐고 의심을 하면서 농사 상당히 많이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해만 뜨시면 아침밥 드시기 전에 일을 많이 하시고 오시고 낮에는 약간 쉬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쉬시는 모습만 보니까 아버지가 농사는 도대체 언제 지냐고 이 소리를 들어서 허허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런 부지런함을 제가 좀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풀초 그 농경 사회에서는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재주란 말이에요. 씨앗 뿌려서 많이 수확하는 거 얼마나 큰 재주겠습니까? 말하룬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재주는 큰 쓰임이 있죠. 말주변이 좀 좋아야 자기의 이득도 챙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주 예자에 재주를 이렇게 두 가지를 넣네요. 심을 예자는 당연히 농사를 지니까 심을 예를 넣고요. 그래서 엄마랑 한참 웃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게으른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결국에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돼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아득할 망자 보시면 풀초에다가 아래다가 황급할 망을 쓰셔서 망 발음하고 풀쳐 써서 아득하다인데 망망하다 망연자실하다 쓰는데요. 풀이 끝까지 이렇게 아득하게 멀리 있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가 망자 발음이어서 딱히 막 말을 지어내는 것보다 아래 망이 있으니까 풀이 아득하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일상 용어에서 망연자실을 많이 씁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요. 넋이 나간 일을 망연자실하다. 뜻하지 않는 죽음들을 맞이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실망할 때. 자, 매울 가짜인데 맛이 맵다가 아니에요. 고통스럽다. 우리 매울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혹하다, 가렴주고 할 때 쓰는데요. 풀초에다가 오를 가짜 그래서 매울가는 이렇게 풀초가 여기에서는 풀을 매다 이렇게 표시는 한자인데 정말 고통스럽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혹하다, 독가록자가 되고 가렴주구는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걷어들여서
안 내면 죽였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게 하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세금 정책을 가렴주구라고 했죠. 폭군들이 일삼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도 정치인들한테 저희가 제일 불만인 게 세금 제도잖아요. 그래서 가렴주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정치 지도자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네요. 가혹한 세금. 당연히 내야 될 건 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를 괴롭힌다면 폭동이 일어나고 난이 일으켜서 왕조를 바꿨죠. 여기에 보시면 매울까 고통스럽다라는 한자라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풀초 농사로 보셔도 되고 풀로 보셔도 되고, 이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풀초 들어간 부스 한자 다 배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